개혁신당 인재 영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사실 눈에 띄는 인재 영입은 없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된 순간부터 여야 공이 뭐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아주 뭐 이렇게 뭐 과거처럼 결국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인 정도가 눈길을 끄는 정도가 됐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 실제로 지금 뭐 국민의힘은 장관 출신이 뭐 9명인가 뛴다 그러는데 네. 큰 관심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뭐 3명 동시에 앉아가지고 네. 면접 보고 뭐 이런 장면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완전 판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네. YS가 당 총재 시절에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 확 이끌어서 출마시킨다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지금 586을 불리는 386을 끌어들여서 예. 출마시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팀의 교체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네. 개별 인물로는 크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와 보수 언론들이 그 이승만 전 대통령 생애를 다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인증샷 릴레이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승만을 이렇게 추앙하는 영화와 또 보수 정치인들의 릴레이 인증샷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인수 박사님이라고. 네. 근데 이인수 박사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4.19 때마다 사실 그 4.19 희생자들에게 네. 정말 애도하고 유감을 표하는 그런 행사에서 해오셨거든요. 네.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바꾸는데 큰 지점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네. 광주 그런 어떤 민주화운동에서 진압이라는 것에서 공이 책임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지만은 네. 그 뒤에 그 후손들이 한 행태에 따라 가지고 다른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라더라도 전우원 씨에 대한 여론은 네. 다소 호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저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시기에 외교적 역량을 갖춘 거의 유일한 그 인물이었다. 그 해방기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식민 지배 하에서 그런 외교적 감각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재조명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항상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4.19로 결국에는 정권이 몰락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 가지고 항상 저는 평가할 때 네. 이승만 대통령의 말년은 굉장히 외롭고 실제 하와이로 하야해가지고 망명을 예. 사셨고 네. 외롭고 안 좋은 그런 결말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봅니다. 예. 다 드러내놓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라도 간단해요. 네. 그 5.16 쿠데타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제3공화국 시대에는 네. 그래도 경제 발전에 어쨌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래서 뭐 삼선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이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다. 하지만 유신 선포하고 4공화국부터는 저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렇죠. 예, 유신 체제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네. 그거를 누가 옹호하겠느냐. 그렇죠. 뭐 3.15 부정선거, 4.45 입개헌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예, 그리고 반민주. 그러니까 저희가 부마 이제 항쟁이나 이런 것들도 예. 잘 살펴보면은 예. 그게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잘 네. 알아야 될 것이 그게 그때 김주열 열사가 마산 상고였나? 예, 마산의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고등학생 다녔는데 예. 또 이분 자체는 또 전라도에서 유학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게 되게 특이하면서도 구슬픈 얘기가 들어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독재에 대한 얘기보다 그런 어떤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도 저는 보수층에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그것 좀 여쭤볼게요. 신년 대담이 네. 결국에는 기획 녹화 대담으로 이제 끝난 건데요. 그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크게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 끝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은 끝났고 그리고 곧 있을 덴마크, 네. 예, 독일 덴마크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난 걸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모든 게 뭉개고 지연 전술로 가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그 명품백을 수령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참 모순 속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치죄했던 잣대를 들어서 본인의 가족을 들여다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님 장모를 들여다보면은 네. 정말 할 말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까지 무수한 수사를 해오고 했을 텐데 척하면 척일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근데 그걸 회피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네. 그 당시 이게 약속 대련이냐 뭐 진짜냐 갖고 말이 많았지만은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머리는 안 때리기로 합의하고 발차기 하고 있는 거다.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발차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됐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진 않지만은 네. 소리는 크게 나는 정도.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지연 전술이 이번 총선에서 결국에는 이제 심판 여론으로 종합될 거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격화되는 선거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대표님도 좀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른바 반윤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과표집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뭐 40%를 넘는 조사 나오고 이렇게 예. 하지만은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과표집이거든요. 다 지금 네. 뭐 오면 꼭 받으세요 이런 거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예. 3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로 봤을 때는 심판 선거 맞습니다.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보면은 정당 지지율 비슷해 보였지만 모름 없음이 다 윤석열 대통령 때리러 갔거든요. 네. 그 지지율이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심판의 표이고 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이제 개혁신당이 가져가는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나 개혁신당이 가져가게 될까요? 이 심판 여론에서. 개혁신당이 절반을 가져가면 3파전이 되는 것이고요. 네. 개혁신당이 그보다 좀 덜 가져가면은 민주당의 선거 총체적 우세 속에서 개혁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거고요. 예. 개혁신당이 많이 빠져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 양당 체제가 유지되는 거겠죠. 예. 그 개혁신당의 등장이 민주당에게 불리하냐,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에게 불리하지 결코 국민의힘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민주당이 많이 불리하죠. 실제로 민주당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 50% 정도 됐는데 네. 그게 지금 35% 정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 그 15%가 모름 없음에도 가 있겠지만 민주당에도 상당히 가 있습니다. 근데 그 15%는 윤석열을 찍었으나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아니라 윤석열 찍었으나 예. 지금 이탈한 표인데 이 표들이 개혁신당의 표에 아마 가장 큰 덩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윤 비명. 그렇죠. 예, 반윤 비명 표가 실제로 개혁신당으로 규착되느냐 아니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뭐 무소속이나 뭐 다른 뭐 투표를 안 옛날에 하고. 정의당도 있었는데 정의당이 없으니까요. 지금 예. 그 정의당이 없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 그 뭐 이긴 하죠 지금. 지역구 선택지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 거로 보이니까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거기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제3지대를 구축하게 될 걸로 보이고,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김성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실상 컷오프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 계실까요? 아니면은 개혁신당으로 옮길 수도 있을까요? 개혁신당에 저랑 김성태 의원은 사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아, 네, 예. 진짜 굉장히 친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럼 지금 소통하고 계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일과 관계없이 저희는 그래도 1, 2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하는 사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항상 저한테 이제 잘해주시고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성태 의원이 실제로 드루킹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그때 뭐 아실 겁니다. 네, 네, 계단에서 네, 이게 맞아요. 투쟁하시다가 네,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 습격당하기도 하시고 습격당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불편해했고 그래서 그분과 주변을 탈탈 턴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태 의원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원내대표로서 투쟁에 앞섰는데 네. 그거로 나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런 어떤 수사를 해서 내가
뭐 문제가 됐다 한들 그건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시는 거고 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비슷한 논리로 김태우 구청장을 사면 복권시켜서 출마시켰던 논리에 비하면은 네. 김성태 의원도 그 논리 때문에라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사실 김태우 구청장도 많은 분들이 공익제보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제 처벌된 건 그 건이 아니거든요. 뭔가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다른 상황이 있어서 예. 그랬던 건데 별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김성태 의원도 약간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둘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연락이 오시면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아, 김성태 의원이 직접 뭐 탈당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시면 적극 환영하는 겁니까? 저랑 이제 최근에도 전화를 하긴 했거든요. 사실 예, 확정되기 예, 전에. 근데 예. 분노하시는 것까지는 봤는데 어떤 행보를 하실까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오실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해 보죠. 미리 고민해 주는. 네.